Okay, welcome back everyone. Finally, it's our last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볼룸 A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세션이 준비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또 교직원들이 직접 진행을 했던 비교과 고등교육 활동의 임팩트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각 발표자분께서 사전 녹화된 형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고등교육혁신연구원의 박선영 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학생주도의 사회혁신 관련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저는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왔는데요. 지금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혁신하려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기관과 학생들을 소개드릴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먼저 SDGs 기반의 비교과 프로그램 워크스테이션의 사회적 임팩트 측정에 대해 발표한 이후에 저희 학생들의 사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임팩트 측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기관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은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심화되는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한국 고등교육의 성과 중심, 일방향적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201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고등교육혁신원은 사회혁신을 기여하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전환을 이끌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크게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 듀얼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적 학습과 현장 경험을 결합하여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재학생의 40% 이상이 수강하고 있으며 누적 수강생은 36,000명이 넘습니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사회참여 프로그램, 사회적 가치 인턴십 프로그램, 지역사회 멘토링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워크스테이션이라는 학생 주도 사회혁신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고등교육혁신원에서는 SDGs 기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팀들에게 학기별 활동 지원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전문가 자문, 특강, 네트워킹 프로그램, 공간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300팀에 1,789명이 워크스테이션 활동을 하였으며 누적 총 1,126팀, 6,756명의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된 장학금은 30.8억 원에 달하며 그동안 학생들의 프로젝트로 외부에서 수주받은 투자 금액은 장학금의 2배가 넘는 75.71억 원, 그리고 학생들이 설립한 법인의 개수는 53개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워크스테이션 팀들 중 대표팀 2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바라기 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식 점역 소프트웨어 학습 보조자료 개발을 주제로 워크스테이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학습 중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한 접근의 장벽을 허무는 AI 기반 점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유저 테스트까지 진행 완료하였고 현재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시오 팀으로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헤드 교체형 칫솔을 제작하는 워크스테이션 팀입니다. 기존 친환경 칫솔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시제품을 출시하여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소개드린 2팀은 잠시 후 이어지는 발표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혁신원의 임팩트 측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임팩트란 무엇일까요? 한 연구자에 의하면 임팩트란 특정 단체의 활동의 결과로서 일어난 변화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챗 GPT에게 물어보니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임팩트를 왜 측정할까요? 바로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등교육혁신원 같은 경우에는 설립 이후
기본적인 통계와 성과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 왔습니다만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의 경우에 프로그램 평가 수준의 성과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팩트 측정이라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서 임팩트 측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임팩트 측정을 통해 기관이 설정한 비전과 미션에 부합하는 임팩트 창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고등교육혁신원의 프로그램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이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관 전반의 활동을 그려보았습니다. 변화 이론을 이용하여 어떤 자원을 투입하여 어떤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물을 내고 그에 따른 기관의 임팩트와 비전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는 조직 구성원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의견 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적 측면 그리고 사회혁신 생태계 측면의 비전과 임팩트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이 두 가지 측면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팩트가 창출되는 구조를 보시면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하는 재정적, 조직적, 그리고 비재정적 지원을 인풋으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실행, 성과 관리 및 환류의 과정을 액티비티의 기본 흐름으로 잡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산출물을 교육적 아웃풋으로, 그 외 학생들의 프로젝트로 인해 부가적으로 산출되는 다양한 산출물들을 학생 프로젝트 아웃풋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성과에 해당하는 아웃컴도 크게 기관 자체의 플랫폼 퍼포먼스와 이것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만들어낸 프로젝트 퍼포먼스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등교육혁신원의 두 가지 측면의 임팩트와 비전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선 임팩트의 구조도를 임팩트 모델로 시각화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 기관이 지향하는 두 가지 측면의 비전과 임팩트의 관계를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먼저 방구형의 임팩트 모델에서 고등교육 차원의 임팩트를 방구의 바닥에 해당하는 원의 크기로 설정하였습니다. 사회혁신 인식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사례를 사회 내에 확산시킬수록 판의 원형이 점차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방구 자체의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이는 고등교육혁신원이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혁신 생태계 측면의 임팩트의 근간에 교육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방구의 부피는 앞서 임팩트 구조도에서 제시되었던 사회혁신 생태계 측면의 성과들이 증대될수록 커질 수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임팩트 측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프로그램의 이해관계자를 분류해보고 이해관계자별 편익을 분석해봄으로써 임팩트 측정의 대상과 측정 방법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임팩트 측정을 위해서는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인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였고, 임팩트 모델에서처럼 교육적 측면과 사회혁신 생태계 측면을 구분하여 각 데이터와 분석의 유형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임팩트 측정 결과입니다. 먼저 기존에 수집해오고 있던 기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교과, 비교과, 그리고 홍보 및 확산 측면으로 크게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요. 교과에서는 정량 데이터들의 지속적인 성장, 확산 추세를 확인하여 우수한 교과 프로젝트의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교과 데이터 중에서는 외부 투자 수주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사회혁신 관련 예비 창업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지원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플랫폼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여 콘텐츠 제작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 역량 및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번 임팩트 측정을 위해 2022년도에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문은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섹션에는 워크스테이션 참여 경험에 대해 질문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개량적인 질문들로 설계하였고, 추가로 프로그램 참여에서 도움이 됐던 점을 질문하여 향후 워크스테이션 혹은 고등교육 혁신원의 전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정하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사회 혁신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측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과 역량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설문의 결과로 응답자 중 80% 이상이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혁신과 관련된 생각을 나누거나 협업할 수 있는 동료가 늘어났다고 응답하였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늘었다는 응답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워크스테이션의 네트워킹 효과 및 사회혁신 인식 확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임팩트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참여를 통해 얻은 것에 대한 질문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및 인맥, 진로 탐색 및 방향 설정에 도움이라고 응답하여 앞서 임팩트 구조도에서 정의한 교육적 측면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경험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는 프로그램의 지원 사항 중 가장 도움이 되는 항목을 질문하여 현재 지원 사항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학생 지원에 참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참여 후 스스로 느낀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생겼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 당장 가시적인 경제적 임팩트는 없더라도 사회적 임팩트 창출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응원받았다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실천과 도전을 함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저희 기관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문의 두 번째 섹션인 학생들의 인식과 역량의 변화 측정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해당 문항은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이후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인 사후 조사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후로는 모집 시점에도 동일한 문항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사전 사후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워크스테이션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회혁신 인식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저희 기관에서 실제로 사회혁신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기 분석 위주의 임팩트 측정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워크스테이션의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FGI 역시 교육적 측면과 사회혁신 생태계 측면의 두 가지 임팩트 차원별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적 측면의 임팩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정책 플랫폼 팀을 인터뷰하였는데요. KDI를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는 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영 워킹그룹이라는 정책 발굴 프로그램을 기획할 당시에 고등교육혁신원의 비전에 공감하여 방문 인터뷰를 통해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FGI의 주요 질문 내용으로는 벤치마킹 지점과 이를 통한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로 인터뷰를 통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교육적 임팩트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혁신 생태계 측면의 임팩트를 확인하고자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인 메시업 엔젤스 대표님을 인터뷰하였습니다. 메시업 엔젤스를 인터뷰하게 된 계기는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창업한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 위튼 테크놀로지스에 메시업 엔젤스가 시드 투자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업과의 인터뷰에서는
해당 기업에 투자한 계기와 사회혁신 생태계에서의 본원의 역할에 대해 평가를 중점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혁신 생태계 내에서 인재 양성에 기능을 하는 인력 공급자로서의 고등교육혁신원의 임팩트를 확인하였고, 앞으로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방안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스테이션의 소셜 임팩트를 측정해 보고자 2022년 1년 동안 워크스테이션에 참여한 206개 팀의 결과물과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결과물을 연구, 네트워크 및 확산, 캠페인, 그리고 무형자원과 유형자원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임팩트 유형을 임팩트 퍼포먼스 프레임으로 구조화하여 추후 워크스테이션 프로젝트의 임팩트 측정 및 관리에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팩트 퍼포먼스 프레임을 활용하여 각 SDG별로 활동 주제를 분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임팩트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고등교육혁신원의 임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정량 데이터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혁신 교육의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들의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역량이 증대되고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저희 기관이 의도한 미션과 비전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임팩트 측정 성과보다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우선 기관의 구성원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비전과 미션을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고등교육 기관일 뿐만 아니라 사회혁신 생태계 내에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기관 운영에도 이를 반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논의의 과정이 기관 구성원들에게 학습적, 업무적 자극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기관의 임팩트와 프로그램의 본질을 고려하게 된 것도 이번 임팩트 측정의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프로젝트 성과를 분류해 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도 큰 성과인 것 같은데요.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 신청 시에 직접 본인의 프로젝트가 어떤 임팩트를 창출하게 되는지 고민해보게 하는 과정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향후에는 각 임팩트 유형별로 어떤 측정 지표와 측정 방법들이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가이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들을 쌓아간다면 고등교육혁신원의 임팩트도 자연스럽게 계속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임팩트 측정을 통해 저희 고등교육혁신원은 지난 5년간의 양적 성장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질적 성장의 키워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의 결과물인 워크스테이션 팀들의 발표를 통해 고등교육혁신원의 임팩트를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I think it's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정성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최유성 학생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팀의 점자 알고리즘 개발자이고 연세대학교의 상경대학교 학부생이기도 합니다. 해바라기 팀에서 어떻게 보다 나은 세상을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만들고 있는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수식 점역 프로그램 써니브레이를 개발하고 있는 해바라기 팀의 최유성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학창시절 수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중에 이용할 수 있는 문제집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자료의 홍수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그 많은 자료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의 시작은 늘 문제집을 구하는 일부터였습니다.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면 수학 문제를 직접 받아 적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만 했습니다. 한손해를 이용해 수학 문제를 직접 받아 적었는데요. 점자 정보 단말기인 한손해는 쉽게 말해 컴퓨터처럼 문서 작업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보조기기입니다. 대학교에 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스튜어트가 집필한 캘큘러스는 대학교 미적분학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유명한 책이지만 한국에는 점역된 교재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에는 동일 저자의 다른 책들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수학 자료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요. 충격적이게도 교재의 거의 모든 수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수식 없는 수학책으론 제대로 공부할 수 없겠죠. 이것이 현재 수학 점역 교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각장애인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수학 교재가 부족할까요? 그 이유는 비효율적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식 점역 작업 때문입니다. 글자를 점자로 바꾸는 작업을 점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식 점역은 기존 점역 프로그램의 낮은 정확도와 불편함 때문에 점역사가 모두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학의 점자를 다룰 수 있는 점역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낮은 정확도 말고도 기존 점역 프로그램은 점역사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워서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써니브레일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팀은 작년 한 해 동안 사회혁신 워크스테이션과 함께 활동해 왔는데요.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에서 운영하는 사회혁신 워크스테이션은 사회혁신적 마인드를 지닌 학생들이 모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교과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워크스테이션은 작년 2023년엔 무려 1,789명, 총 300개의 팀이 참여했을 만큼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에 선발되면 한 학기 동안 여러 지원을 받습니다. 금전적 지원은 물론이고요. 회의 장소도 대여해주고 각종 전문가 특강도 제공됩니다. 저희 팀의 경우 지원금 덕분에 부담 없이 매주 팀 회의도 하고요.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학기 말에 있었던 소셜 임팩트 특강을 통해선 저희 솔루션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의 꽃은 학기 말에 열리는 IHEA 페스타 성과 공유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학기 성과 공유회 때는 유튜브 영상으로 참여했었는데요. 고등교육혁신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다른 팀들의 프로젝트 성과 소개 영상을 보면서 UN SDG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우들의 노력에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2학기 때는 감사하게도 저희 활동을 본선 행사에서 직접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다른 워크스테이션 팀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격려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고등교육혁신원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팀이 했던 구체적인 워크스테이션 활동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제 정의, 문제 원인 파악, 그리고 솔루션 구상, 이 활동들을 작년 1학기에 했었는데요. 저희는 시각장애인 학생의 수학 학습 환경을 알아보고 문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차 인터뷰는 시각장애인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전반적인 학습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전맹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시각장애인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점역 교재를 구하고 시각 자료를 이해하거나 필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런 어려움들이 수학 과목을 공부할 때 더 심했습니다. 다른 과목들보다 수학 과목이 점역 교재를 구하기가 더 까다로웠고요. 도형이나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1차 인터뷰에서 시각장애인 학생이 특히 수학을 공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수학 학습 환경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2차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맹 수학교사와 수학과외 선생님으로부터
시각장애인 학생이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는지 그 과정과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 학생의 수학 학습 여정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개념 숙지 단계와 응용 문제 풀이 단계로 학습 과정을 구분하고 또 각 단계마다 학교 수업, 과외, 그리고 개인 자습으로 나누어서 각 과정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여정 지도를 바탕으로 저희 팀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저희는 교사의 지도 능력이나 학생의 학습 능력처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는 대학생이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학교 수업과 과외보다는 개인 자습 단계에서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졌고요. 특히 마땅한 문제집을 구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제집 구비는 학생의 학습 능력과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학적인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더라도 마땅한 문제집을 구하지 못해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문제집 구비 문제에 주목하기로 한 후에 저희는 수학 교재 준비 과정과 그 어려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3명의 전맹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3차 인터뷰에서 점자 정보 단말기가 워드 프로세서의 수식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는데요. 이 때문에 수학 점역 교재는 BRF라는 특수한 파일로 제작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복지관에서 수학 점역 교재를 만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차 인터뷰까지 마치고 저희는 최종 문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다양한 수학 문제집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급해 줄 수 있을지 그 솔루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저희 팀은 2가지 솔루션을 구상했습니다. 하나는 수학 문제를 자동으로 점역해서 빠르게 점역된 책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인 써니브레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학 문제에서 그림 부분만을 추출해서 3D 프린트로 촉각 자료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인 써니그래픽입니다. 2학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여러 번의 팀 회의 끝에 수식 점역 소프트웨어 써니브레일 개발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서 4차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의 점역 작업을 파악하기 위해 점역사 2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점역 과정을 총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사용하는 도구와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하고자 하는 문제 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써니브레일을 개발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식을 포함한 텍스트에 대한 OCR 인식률을 높이고 OCR 결과물을 정확하게 점역하는 데 집중해서 써니브레일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써니브레일의 MVP를 개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수식을 점자로 변환하는 수식 점역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웹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는 유저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써니브레일의 시연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스킵 내비게이션 제품 파일 표 도움말, 써니브레일 33X 써니브레일 대박. 쉽고 빠르다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써니브레일은 사진 한 장만 있다면 수학 문제를 자동으로 점역해주는 AI 기반 서비스입니다. 최종적으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도 만들고요. 한국 외에 다른 국가권의 수학 점자도 지원되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저희의 최종 목표를 아키텍처로 그리고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고등 범위 일부 수식을 점역하는 웹 서비스까지 개발했습니다. 저희 팀은 다른 회사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을 통해 맞춤형 기술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식 점역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AI 기술을 도입해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OCR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강점은 다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수식에 특화된 자동 점역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둘째, 점역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자를 모르는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각장애인도 스크린 리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고려해 웹 디자인을 구성했습니다. 써니브레일은 수학 학습 자료를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서 학습 환경을 개선합니다. 그런 점에서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에 양질의 교육과 불평등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써니브레일은 점역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소셜 임팩트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책 한 권을 점역하는데 262만 원이 소모되지만 써니브레일은 8만 원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점역 시간도 교재 한 권당 5.1개월이 걸렸던 걸 36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번 2학기 말에 총 6명의 시각장애인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저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 솔루션이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잘 해결해주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 사회혁신 활동의 의미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사회혁신 워크스테이션에 참여해서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왜 하필 시각장애인의 수학 학습에 주목했나요? 수요가 너무 적지 않나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할 때면 종종 받았던 질문입니다. 중요한 건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교육은 학생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면 그 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합니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수학 학습 자료 접근성의 장벽을 허물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 해바라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 was a very 네, 상당히 놀라운 소프트웨어이자 서비스로서 해바라기 팀에서 잘 개발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동기가 있었고 실행 또한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바라기 팀에서 차후에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는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박서현 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요. 레지오의 CMO이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교의 졸업생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환경 친화적인 칫솔을 제작하는 경험에 대한 발표입니다. 영상 보시죠. 2023년 상반기 하반기에 활동한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워크스테이션 소속 리시오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명의 공동창업자 친구들과 함께 리시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리시오팀의 CMO 박서현이라고 합니다. 리시오는 We Make the New Wave라는 슬로건 아래 사소하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상에서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은 팀입니다. 현재 첫 번째 제품으로 천연원료로 만든 헤드교체형 칫솔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면도날을 갈듯이 칫솔모만 편리하게 교체하는 새로운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제안하고자 제조업 창업에 도전하는 중입니다. 리시오팀은 다양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 중 특히 12번인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에 주안점을 둔 창업을 준비했는데요.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리시오팀의 여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도출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라면 사용 중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리시오팀은 다르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칫솔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칫솔이 처음 생산된 이래 이때까지 쌓인 칫솔 폐기물은 자그마치 2,200만 톤으로 롯데월드타워 30개의 무게에 달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매일 평생 쓰고 계속해서 바꿔야 하는 소모품이자 필수품인 칫솔. 여러분은 혹시 칫솔모만 다르면 전체를 버려야 하는 플라스틱 칫솔이 좀 아깝다는 생각 든 적 있으셨나요? 사실 최근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여 친환경 칫솔을 찾는 사용자들이 늘기도 했지만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소비자들은 친환경 칫솔을 찾지 않을까요? 바로 불편한 사용감과 디자인적 한계 때문이 가장 컸습니다. 심지어는 손상이 심해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선택했다가 오히려 더 많이 버리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했죠. 리시오팀은 다양한 조사와 사용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언젠가는 면도날을 갈듯이 칫솔모만 바꾸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어차피 버려야 하는 칫솔모만 교체한다면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좋은 제품을 만들 거라면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원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리시오팀은 설문조사,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헤드 교체형 칫솔에 대한 소비자의 구체적인 니즈가 있는지를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대체 신소재를 개발하는 원료 협력사와 함께 소재를 연구하고 직접 금형을 제작해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 그리고 체험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헤드 교체형 칫솔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에서 소비자는 친환경을 기본으로 고려하면서도 사용감이 좋은 제품을 원한다는 비슷한 니즈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0에서부터 도전했던 1년간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리시오팀은 제조업에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하고자 바이오매스 신소재로 칫솔을 최초로 사출하는 시도는 그야말로 도전이었고, 체험단 출시 직전 전량 생산 중단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을 겪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시행착오 속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리시오팀이 미리 세웠던 브랜드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투명하게 진심으로 소통하면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든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겨 리시오팀의 모든 과정, 성공과 실패의 순간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공유해 나갔습니다. 그 창구는 바로 어쩌다 칫솔 마케터의 창업일기라는 주제로 제가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이 리시오 메이커 계정이었습니다. 리시오팀의 성장기, 그리고 우리가 일하며 드는 생각, 시행착오 등 모든 과정을 마치 일기장처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창업팀 마케터 서연의 자아로 꾸준한 기록을 이어온 결과 개설한 지 4달 정도 된 현재는 약 1,300명이 넘는 분들이 리시오팀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해온 1년을 돌아보니 리시오팀은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기록을 통해 받은 많은 관심과 지지입니다. 리시오팀의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순탄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리시오팀을 믿어주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셨고, 그건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준비했던 워크스테이션 결선 무대에서의 피칭 경험 덕분에 더 큰 무대들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도전하는 동안 리시오팀의 피칭 실력도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동대문 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아카데미 리그 본선 무대에 서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큰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피칭 경험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CES에서 제품을 선보인 뒤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펀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향후 추가적인 제품군도 다양하게 확장할 예정입니다. 한편 창업 준비 과정에 진심으로 몰입하는 경험을 통해 문제 상황이 닥쳐도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시오팀이 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하고 싶은 사회적인 가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편익인데요.
기존에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친환경 칫솔을 찾았던 사용자는 더 합리적인 가격에 시제품 만족도 4.8점의 친환경 칫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이존의 사용감과 디자인적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교체형이지만 얇은 헤드 구조를 통해 사용성을 높였고 치약적으로 고려하여 바디를 아름답게 디자인했습니다. 한편 리시오 칫솔은 다양한 환경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전 국민이 리시오 칫솔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컴팩트한 헤드 교체형 구조로 교체 시마다 92%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기에 전 국민이 리시오 칫솔을 사용할 경우 연간 약 3,956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플라스틱이 아닌 바이오매스 기반 천연 원료로 칫솔대를 만들었기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리시오의 직관적인 헤드 교체형 디자인 덕분에 칫솔을 자주 교체해야 구강 위생이 이롭다는 사실을 더 잘 인지하게 된 사용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칫솔 교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시오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의미 있는 도전을 지속하고 싶은 팀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써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시오의 행보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Okay, so we 네,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두 개의 팀 활동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프로젝트 모두 상당히 흥미로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훌륭한 영상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특별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설문이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프로젝트가 설계되고 실행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품화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로써 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션에 함께해 주시고 또 제2일차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마지막 세션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랜드 볼룸 A의 모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